안녕하세요. 예지의 성장일기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갑자기 날이 추워져가지고 입춘이 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날씨를 좀 탓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걸어 다녔는데 발이 완전 꽝꽝 얼어가지고 동상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추운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부디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안 걸리고 따뜻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지혜양 혜령 작가님이랑 만나서 오후에 이런저런 작업 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실제 작품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비밀입니다. 곧 이제 짧으면 1년, 길면 2년 안에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새로운 작업을 선보일 수 있을 거라는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혜령 작가님하고 저는 이제 작년에 1년 내내 매주 만나면서 자유를 키워드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었던 게 있거든요. 그 맥락 위에서 2025년도 어떻게 새로운 작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많이 나눴었는데 작년 이맘때쯤 우리 무슨 얘기 나눴지? 라는 거를 각자의 이런 노트에다 적어 놓았다가 한번 대조를 해봤어요. 뭐 했냐 작년 이맘때쯤에. 그랬더니 자유와 이동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당시에 매주 뭐 자유와 엄마, 자유와 성, 자유와 책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와 자유라는 단어를 교차시키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부자유스러움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우리가 훨씬 더 나답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글과 작품으로 풀어나가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 중에 자유와 이동이라는 키워드가 지금도 저에게 울림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자유와 이동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썼던 글이 제 산문집인 자아들 후반부에 이제 실려 있기도 한데요. 그 글에서 저는 제가 어디로 떠나든 간에 항상 책을 들고 다니고 특히 저는 이제 기차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기차 안에서 책을 읽는 경험이 이중의 여행 같다라는 얘기를 썼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있다가는 새로운 시야나 새로운 감각을 느끼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여러 계기로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경험을 저는 운 좋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선호하는 이제 교통수단이 이제 특히 기차였어요. 뭐 어떤 장소에 가는데 기차편이 있고 버스편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기차를 선호하는데 왜냐하면은 버스 안에서는 멀미가 나서 책을 못 읽는데 기차 안에서는 책을 읽으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차 안에서 책을 읽는다라는 거는 일단 기차라는 물리적인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여행을 하는데 그 기차 안에서 내가 또 책을 펼쳐들고 책 속 세계를 탐험하는 행위가 여행 속의 여행 같은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한테는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두 배로 자유로운 느낌? 그래서 저는 기차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기차 안에서 책을 읽는 그 경험까지 제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상하게 기차만 타면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느낌? 기분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뭐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어도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서울에서 광주까지 그냥 요새는 KTX 타면 당연히 당일치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잘 풀리지 않았던 원고의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의 어떤 목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깨달음들이 실제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차 안에서 읽을 책을 제가 미리 집에서 챙겨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기차역에 있는 예를 들어 용산역에서 KTX를 탈 경우에는 일부러 기차 시간보다 먼저 가서 그 서점 안을 좀 배회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책을 일부러 구매를 하고 이거는 그날에 내가 꼭 받을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걸지도 몰라 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네, 그날 고른 책을 그날 기차 안에서 읽는 경험을 해왔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기차 안에서 읽었던 책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고 또 이후에 작업하는 원고들에 유용하게 인용이 될 정도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우연한 발견에 맞닥뜨리는 경험을 정말 많이 했으니까요. 의도적으로 계획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경험을 더 잘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저를 더 몰아 넣었던 것도 있겠죠, 분명. 네. 근데 아무튼 작년에 그렇게 자유와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작년 했던 1년의 이동 경험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올해는 또 앞으로는 내가 어떤 이동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 오후에 이제 혜령 작가님과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뭐 오늘 주로 얘기했던 거는 이제 우리나라 1세대 여성 작가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혜석, 뭐 김일력, 김명순 같은 근대의 여성 화가, 소설가, 수필가, 평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들 역시 한국에만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좀 파격적으로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막 뒷받침이 된다든가 아니면 어쨌든 견문을 넓히면서 한국의 당시의 어떤 갑갑한 현실, 여성으로서 사람 취급도 받기 어려웠던 시기. 근데 그런 시기에 나다운 게 뭔가라는 걸 고민하고 또 기존의 어떤 여성과 남성의 어떤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고민, 어떤 성적인 정체성에 대한 고민, 뭐 그것과 엄마됨과 아내됨과 아니면 독신 여성이라는 어떤 각각 다른 지위에서 여성 예술가가 어떻게 나다움을 유지하면서 내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여성들이 많이 가지고 가고 작업 안에도 많이 녹여왔었는데 그런 갑갑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숨통 트이는 경험 그리고 다른 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비교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느끼는 갈증, 갈망, 나만 이렇게 불편한 건가? 이게 정말 당연한 건가? 라는 것을 기존에 살던 곳에서는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 신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삶을 보면서 다른 나라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조사하면서 다르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쉽지 않았나 봐요. 당대에 아직도 여성이 뭘 하냐, 남자 뒷바라지나 하지, 애나 낳아서 길러라, 뭐. 그리고 분명히 창의적으로 글을 썼음에도 당대에 같이 활동하고 있던 남성 문인들이 일부러 여성 문인들에 대해서 가십을 하거나 어떤 스캔들을 일으키거나 루머를 퍼뜨려서 문단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매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어떤 자유연애를 해놓고 뒤통수를 친다든가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그때 분명 재기발랄하게 자기만의 목소리를 냈던 많은 여성 1세대 문인들이 되게 혹독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작가들 중에 김일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젊은 나이에 절에 들어가요. 스님이 됩니다. 그리고 절필을 해서 글쓰기 활동을 수십 년 가까이 중단을 한 상태에서 수행에 전념하다가 안 되겠다. 그럼에도 내가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라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중년 이후에 다시 펜을 들게 되고 그 후로 여러 가지 포교 활동과 여러 가지 계몽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겼어요. 근데 오죽하면은 절에 들어갔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혜석 같은 경우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서양화를 전공한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화가 여성 서양 화가인데 그렇게 많이 보고 배우고
여러 가지 도발적인 글들도 많이 남기고 했던 당당한 여성이 이제 그런 여성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억압적인 그런 말과 행동들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상처를 입고 말년에는 좀 외롭게 생을 마감한 걸로 또 잘 알려져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나혜석에 대한 기록 같은 경우는 말들은 많은데 정확히 어떤 게 진실인가는 좀 판가름이 나지 않는 모호한 이제 구석들이 많이 남아있는 작가입니다. 근데 그런 작가들의 삶을 보면서 내 이야기는 아니지만 나는 그 선배들에 비해 그래도 조금은 나은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내 목소리를 내고 내 글을 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겪었을 아픔과 그들이 계속 평생 안고 갔을 고민들이 내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작업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서간 그런 여성 선배들, 작가들의 어떤 삶을 추적해서 그들이 쓰고 있는 어떤 누명들이 있다면 그걸 좀 벗겨내고 그리고 그분들의 삶과 내면 세계를 그들이 남긴 작품과 교차시키면서 대중에게 더 온전하고 더 생생한 모습으로 그분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한 복원 작업이 단순히 과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올 여성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나 참고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남긴 글을 보면 앞으로 올 여성들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하듯이 하는 말들도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말이 정말 지금 봐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제 가슴을 많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어쨌든 공통적으로 내가 처해 있는 이 부조리한 상황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여행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는 점을 저는 오늘 자유와 이동이라는 키워드를 되새기면서 다시금 짚어볼 수 있었고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다가 여행하는 여성, 나혜석과 후미코라는 제목의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당시 식민지 여성이었던 나혜석과 일본 제국주의 배경에서 활동했던 후미코라는 일본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각각 비슷한 시기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과 미국을 순회하는 여행을 했던 그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편집한 책이 제가 말씀드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두 여성의 서로 다른 여행기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저는 나혜석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여행을 하게 되었는가를 좀 살펴보게 됐어요. 근데 흥미로웠던 게 나혜석이 유럽과 미국을 여행하게 됐었던 당시에 나이가 32살이었대요. 근데 지금 제가 32살이거든요. 아직 만으로는 30세지만 원래 한국 나이로. 그래서 나랑 똑같은 나이에 나혜석도 어떤 답답함을 느끼고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었던 열망이 솟아났었구나.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되게 신기했고 그때 이제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삼천리나 아니면 동아일보 등에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여행기로 연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구미 여행기를 보면은 나혜석이 출발하던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게는 젖먹이 어린애까지 세 아이가 있었고 오늘 어떨지 내일 어떨지 모르는 70의 노모가 계셨다. 그러나 나는 심기일전의 파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내 가족을 위해 내 자신을 위해 드디어 떠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제 눈길이 갔던 거는 그러나 나는 심기일전의 파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라는 대목이었는데요. 이렇게 마음과 몸을 일으키는 그런 강력한 심장의 파동이 뭔지 저도 알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고 이렇게 나의 생명력을 제한할 수 없다. 이 틀에 나를 가둘 수 없다. 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새로운 세계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내 눈에, 코에, 귀에 담고, 내 삶을 다시 새롭게 혁신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네,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많았어요, 나혜석에게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여행을 떠났고 자기에게 찾아온 여행 기회를 꽉 쥐었던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문장이 저는 또 되게 뭐랄까 아이러니했는데, 내 가족을 위해, 내 자신을 위해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대목이 좀 의미심장했어요. 여행이 이기적인 행위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당시에 무슨 여자가 해외여행이야 이럴 수도 있고, 애나 어머니를 돌봐야지 어딜 가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나혜석은 내가 지금 여행을 떠나는 게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내세우고 있어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합리화나 명분 그냥 세우는 거다 라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전 이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 자유롭지 못하면, 내가 나로 서지 못하면 가족도 없다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얽매여 있으면 그 숨통이 조여오는 그 느낌 속에서 일상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분명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걸 나혜석은 당시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지극히 이기적이고 가족은 도외시하는 결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러니하게 나혜석 자신에게는 이 여행은 가족과도 더 잘 지내기 위해, 더 나아가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 더 잘 발붙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결정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결심이 아니라 결정했다라는 말을 쓰는 걸 보고, 아, 역시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이동을 하지 않았겠죠. 그냥 언젠가 가야겠지 했을 텐데, 이 사람 결정을 했고, 결정은 사실 행동과 연결이 돼서 실제로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니까 수년째 떠날 생각만 하고 있던 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고, 진정으로 심기일전해서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나를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위치시켜야겠다. 그리고 나에게 더 넓은 세계,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야겠다. 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이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앞서간 여성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들의 어떤 삶의 발자취를 저도 다시 탐사를 해보고, 이들이 했던 여행과 제가 해왔던 여행, 앞으로 할 여행 이야기들을 좀 교차시켜서 재미있는 창작 활동을 좀 많이 이어가 보고 싶은 바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유와 이동이라는 키워드로 묶일 수 있는 사연들이 저에게 더 많이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제 이야기가 이런 자유와 이동을 갈망하는 다른 여성 동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제가 오랫동안 좀 탐구해왔던 주제를 좀 같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앞으로 좀 다른 영상들에서 실제로 제가 결정을 하고 어떻게 움직였고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어떻게 작품으로 연결해서 구현해 나가는지 정말 실질적으로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한 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따뜻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